크리스마스 아침, 눈보라가 서울의 거리를 뒤덮은 그날,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그녀는 말없이 2개의 검은 쓰레기 봉지를 내 발치에 내던졌다. 봉지 안에서 스며나오는 붉은 얼룩이 바닥을 더럽히며 내 심장을 찔렀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야, 지은아. 이제 내가 치워.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우자 나는 복수의 맹세를 속으로 읊조렸다. 언니, 내가 시작한 이 지옥을 내가 끝내줄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민호가 내 손을 더 세게 쥐며 엄마, 왜 그래? 라고 속삭였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 이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우리 집의 열쇠를 쥐고 있었고 그건 아버지의 유언으로 물려준 강남의 이 고급 아파트였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불빛이 그녀의 등을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나는 무릎을 꿇고 봉지를 열었다. 첫 번째 봉지 안에는 남편의 옷가지가 구겨져 있었다. 태민의 셔츠, 그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그거. 하지만 소매 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피었다. 사고 현장에서 찢겨진 천 조각처럼 보였다. 이게 태민 오빠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장난감이야. 언니가 장난친 거지. 하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두 번째 봉지는 서류 뭉치였다. 우리 가족 회사의 주식 증서, 아버지의 서명으로 된 것들. 그리고 이수진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 그녀가 내 몫을 빼앗아간 증거였다. 태민이 죽은 지 2년, 나는 그 사고를 믿었다. 음주운전, 경찰의 결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언니는 왜 이런 걸?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약해서 그래? 태민 오빠도 내가 아니라 나랑 더 잘 맞았을 텐데.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애쓰던 그 시절부터. 이수진은 항상 완벽했다. 서울대, 대기업 임원. 나는 평범한 주부, 태민과 민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증오였다. 나는 민호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다. 트리 아래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오늘은 그게 무의미했다. 부엌으로 가서 언니를 마주쳤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태민 오빠의 옷을? 그녀가 웃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동생아. 그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그녀의 고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민이 죽기 직전 그는 회사 비리를 알았다. 이수진이 아버지의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태민은 나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막았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 내 남편을. 내 손이 떨렸다. 복수가. 아니, 아직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문을 잠그고 봉지를 다시 묶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태민의 셔츠를 만지작거렸다. 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삶이 무너진 그날부터 나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 언니, 내가 던진 이 쓰레기가 내 무기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친 서울은 백설로 덮여 있었다.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는 카페에 앉아 봉지의 내용을 다시 훑었다. 태민의 핸드폰이 없었다. 사고 후 경찰이 가져갔지만 이수진이 숨긴 게 있을 터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에 번쩍이는 빌딩, 이수진의 회사. 지은 씨. 언니가 출장 갔어요. 비서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데스크에 앉아서 기다릴게요. 그녀의 책상을 뒤지며 USB를 찾았다. 거기 있었다. 태민의 녹음 파일. 수진 누나, 이건 안 돼. 아버지의 회사를 이렇게 팔아치우면. 지은이가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수진의 대답, 오빠, 나한테 맡겨. 지은이는 약해. 가족을 지키는 건 나야. 그 대화는 2년 전 사고 직전이었다. 내 눈물이 흘렀다. 태민은 나를 지키려 했고 언니는 그를 죽였다. 회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 집은 항상 언니 중심이었다. 아버지는 수진이가 장남처럼 강하니 하며 그녀를 치켜세웠다. 나는 그림자였다. 대학 시절 태민을 만난 건 우연. 그는 평범했지만 그의 미소가 내 세상을 밝혀줬다. 결혼 후 민호가 태어났을 때 언니의 시선이 변했다. 동생, 내가 엄마라니.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녀의 말투에 스며든 질투. 회사 일로 태민이 피곤해질 때마다 그녀는 오빠, 나랑 술 한잔 하며 접근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함정이었다. 태민의 죽음은 그녀의 계획. 차 브레이크를 손상시킨 증거, USB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안았다. 엄마, 산타 아저씨 왔어. 그의 순수한 눈망울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응, 선물이 많아.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했다. 법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야 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밤에 이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제 일 잊어버려. 언니가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위장. 언니, 태민 오빠 죽인 거 다 알아. 침묵. 미쳤어. 증거 있어? 곧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춤을 췄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킬 테지만 나는 먼저 물어뜯을 거야.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지옥이었다. 변호사 김 씨는 이건 살인 미수예요. 하지만 증인이 없어요. 라고 했다. 나는 태민의 친구들을 만났다. 한 명이 말했다. 태민 씨가 수진 씨를 두려워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알았대요. 또 다른 USB, 은행 거래 내역. 이수진이 5억을 해외로 빼돌린 기록. 내 몫이었다. 아버지의 유산, 민호의 미래. 분노가 내 안을 갉아먹었다. 꿈에서 태민이 나타났다.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진실을 밝혀 깨어나면 땀이 흥건했다. 이수진이 집에 왔다. 동생, 화해하자. 크리스마스잖아. 그녀가 선물을 내밀었다. 민호가 좋아할 장난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언니, 왜 태민 오빠를?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나를 거부했어? 내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가졌어. 아버지의 사랑, 남자들, 그녀의 고백은 쏟아졌다. 10대 시절, 그녀의 첫사랑이 나에게 갔다.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망칠 뻔한 일, 실제로는 그녀의 실수였다. 모든 게 쌓여 태민의 죽음으로 터졌다. 나는 내 인생을 원했어. 나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민호가 아팠다. 발열, 병원에서 기다리며 나는 울었다. 이 복수가 민호를 해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언니의 약점, 그녀의 연인, 회사 파트너. 그를 만나 설득했다. 수진 씨가 한 짓 알아요. 그는 동요했다. 돕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이제 계획이 세워졌다. 법정 공세와 심리적 압박. 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우리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할까? 계획을 실행했다. 먼저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 이수진의 임원 자리에서 그녀를 끌어내리기.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횡령 증거입니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웠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이게 뭐야? 언니가 가르쳐준 거야?
약한 척하지 마. 주주들이 그녀를 지지했지만 내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태민의 녹음이 재생됐다.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동생 앞. 하지만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에 쳐들어왔다. 내가 다 망쳤어. 우리는 싸웠다.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긁었다. 민호가 울며 달려왔다. 엄마. 심리전이 시작됐다. 나는 그녀의 연인을 만났다. 수진 씨의 비밀을 알면 당신도 끝장. 그는 증언서를 썼다. 그녀가 태민의 차를 조작한 걸 봤다고. 이제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깊었다. 언니를 용서할까? 어렸을 때 그녀가 나를 지켜준 기억. 학교 왕따 때 그녀가 싸워줬다. 그 사랑은 어디 갔나? 민호에게 할머니가 아파라고 거짓말하며 나는 울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이수진의 반격이 왔다. 그녀가 민호를 납치하려 했다. 아니, 유치원에 나타나 천마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속삭였다. 나는 미쳤다. 경찰에 신고. 가족 분쟁으로 끝났지만 내 결심은 굳어졌다. 이제 끝장낼 거야. 법정 날 서울지법 추운 겨울. 이수진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나를 노려봤다. 살인교사 혐의. 증인들이 나왔다. 태민의 친구, 연인. 녹음, CCTV. 그녀가 차를 만진 영상. 판사가 유죄를 선언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전, 지은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녀가 태민을 죽였을지도. 충격. 그녀가 조작한 증거. 내 과거, 태민과 다툰 기록을 끌어냈다. 배심원들이 동요했다. 나는 무너질 뻔했다. 아니야. 언니가. 재판 후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 공원 벤치. 동생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야. 눈물이 흘렀다. 진심인가? 하지만 나는 USB를 꺼냈다. 최종 증거, 그녀의 자백 녹음. 내가 몰래 한 거이. 태민 오빠, 내가 죽였어. 미안.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녹음했어. 응, 언니. 내가 날 가르쳤어. 증거를 숨기는 법. 그녀가 달려들었다. 우리는 눈밭에 쓰러졌다. 주먹, 발길질. 피가 섞였다. 경찰이 왔다. 그녀는 체포됐다. 민호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내 손은 떨렸다.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언니의 편지, 용서해. 사랑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수진은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주식은 회복됐고 민호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의 감옥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 없이 내 삶은 나는 불태웠다. 민호가 물었다. 이모는 언제 나와? 영원히 안 나와.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내 선택이 그를 망쳤다. 1년 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태민의 사진을 봤다. 오빠, 미안해. 내 죽음으로 나도 죽었어. 이 복수는 정이었지만 후회였다. 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강해졌지만 외로웠다. 서울의 눈이 다시 내린다. 그 눈보라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영원한 대가는 잃어버린 사랑이었다. 결말, 지은은 민호와 함께 하지만 영원한 그림자 속에 산다. 복수의 비용, 용서의 불가능성.